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강의에는 이제 식물과 온도에 대해서 좀 볼게요. 그런데 사실 재배 환경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토양, 수분, 온도, 뭐 그다음에는 이제 빛 이렇게 보겠지만 이들이 다 별개로 작용을 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앞으로의 기본이 되는 백그라운드 내용이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온도만 딱 떼놓고 보면 이번 강에서는 이제 온도를 좀 중점적으로 보긴 할 텐데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온도는 이제 다음 강에서 보실 빛이라든지 뭐 일장 반응이라든지 이런 데에 더 관여가 좀 깊게 돼 있습니다. 이번 강은 내용 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나올 내용이라는 거. 먼저 식물의 온도. 여러분 여기서는 용어를 좀 보셔야 됩니다. 용어. 용어는 식물의 생육 가능 온도. 생육 가능 온도. 온도의 범위겠죠? 뭐 정확하게 몇 도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가능한 온도, 온도의 범위. 그게 유효 온도예요. 유효 온도. 생장과 생육이 가능한 온도의 범위를 말한다. 자, 그러면 적어도 이 밑으로는 내려가면 안 된다 하는 최저 한계 온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상은 넘어가면 생육이 안 돼요 하는 최고 한계 온도가 있어요. 유효 온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유효 온도, 생육이 가능한. 자, 이 가운데 있는 게 생육 딱 좋은 온도, 적온입니다. 지금 우리 용어,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 용어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이 가운데 있는 게 생육 적온 또는 뭐 최적 온도, 적온. 네. 그럼 여러분 이걸 벗어나요. 최저 한계 온도보다 더 밑에 온도로 내려가 버렸어요. 최고보다 더 고온이 돼 버렸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저온장애. 여기는 또 고온장애. 이런 내용이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뭐 장미는 저온장애 있을 때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딱 떼놓고 우리가 지금 어떤 걸 토픽으로 삼아서 공부하고 있긴 하지만 계속 반복된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생육 가능 온도, 그다음에 이런 온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최적 온도 볼까요? 사실 이제 보기가 이런 식으로도 이제 나오긴 하는데 뭐 생장에 가장 알맞은 온도의 범위 또는 뭐 생육적온은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가장 잘 생육할 수 있는 온도 개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돼도 아시겠죠? 네. 대부분 작물의 생육적온은 뭐 20에서 25도다. 이 정도구나. 하지만 대부분 근데 뭐 온대작물, 아열대작물, 열대작물, 뭐 한대작물 다 다르겠죠? 네. 일반적으로 여름 작물의 생육 적온이 겨울 작물에 비해 높다. 이거 당연하겠죠. 여러분 열대지방에 있는 작물이 한대지방 또는 온대지방에 있는 작물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잘 살듯이 우리나라로 한정 지었을 때 당연히 여름 작물이 겨울 작물보다 적온이 뭐예요? 가장 잘 생육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름 작물이고 그러니까 열대 작물이겠죠. 네. 오케이. 자, 요거 중요하죠. 요거. 첫 번째 온도의 개념. 두 번째 또 작물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MB 맥주 나왔었죠. 네. 또 뭐야 하시면 안 됩니다. 증상계수 유수량이 큰 작물부터 호냉성 작물과 차가운 걸 좋아한대요. 근데 그 차가운 게 막 영하 이런 거 아닙니다. 영하 이런 거 아니에요. 10에서 18도 정도. 그다음에 호온성 작물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많은 작물을 다 암기하시면 좋지만 벌써 암기하실게요. 호냉성, 호온성. 이제 또 나올 거 뭐 단일, 중일 작물.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내산성 강한 거, 내염성 강한 거, 우리 뭐 알사탕, 뭐 수유리, 옥순이 이거 했었잖아요, 그쵸? 뭐 감기란 아기가 호수 갔는데 하늘땅 별땅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너무 많아요, 암기하실 게. 그러다 보니 우리가 최대한의 작물을 또 암기를 한다 해도 출제위원이 나는 특이한 작물을 내서 떨어뜨려야지.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그냥 컨셉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 컨셉이 호냉성 작물은요. 물론 이렇게 다른 예시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죠? 엽채류. 호온성 작물은 뭐죠? 물론 이렇게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이 과채류, 박과채소, 가직과채소. 예외되는 거는 확률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컨셉을 잡자고요, 컨셉을. 네. 자, 그러면 컨셉은 잡았어요. 엽채류가 호냉성이구나. 이 정도로 호냉성이라 하는구나. 근데 엽채류 아닌 거 그럼 봐야 되겠네요. 딸기. 호온성, 가직과, 박과 이런 과채류들, 오케이. 근데 벼, 옥수수, 화분과 저 친구들은 또 호온성이구나. 벼가 겨울에 자라지 않잖아요, 그쵸? 네. 옥수수도 그렇고. 자, 첫 번째, 두 번째가 훨씬 중요하고요. 적산 온도는 또 뭘까요? 아까 첫 번째 온도의 개념, 여러 가지 온도, 어떤 용어를 의미하는지, 어떤 의미인지. 적산 온도, 작물이 발화해서 수확에 이르기까지 일평균 기온을 다 더한 거래요. 그런데 0도씨 이상의 일평균 기온만. 적산, 말 그대로 적산. 그러면 작물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봤지만 여름 작물, 겨울 작물, 열대 작물, 아열대 작물, 온대 작물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물마다 적산 온도는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작물마다 적산 온도를 계산할 때 일평균 기온은 해당 작물이 활동할 수 있는 최저 온도 이상의 것만 해서 적산을 하는데 다 다르다. 생육기간이 긴 거일수록 당연히 또 다 누적하는 거니까 적산 온도가 크겠죠. 네. 생육기간이 비슷한 작물의 경우에는 당연히 고온 작물이 저온 작물보다 적산 온도가 크다. 6번 이런 거는 이렇게 비틀어서 말 반대로 해놓고 보기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과수라도 생산지에 따라서 성숙 시기가 다른 이유는 적산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역에 따라서. 그렇죠? 같은 사과인데 저 대구 쪽하고 경기 쪽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숙 시기가 다른 이유는 적산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 온도 여러 온도 중에 적산 온도까지 나왔습니다. 자, 온도와 작물 볼까요? 작물의 생육은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온도뿐이겠어요. 지금까지 한 토양, 수분, 그쵸? 생육 단계별로 온도에 따라 여러 반응을 보이는데 광합성. 우리 다음 강의에 광할 거예요. 광합성. 광합성 작용에도 온도는 큰 영향을 미친다. 근데 광합성 작용에 온도만 영향을 미치겠어요? 원료가 되는 이산화탄소, 물, 일조량 다 영향을 미칩니다. 네. 여기서 그냥 온도의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온도가 상승하면 광합성량도 증가해요. 하지만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더 증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광합성량은 감소하기도 한다. 왜? 호흡이 증가하기 때문에. 요거는 동그라미 1번은 다음 강에서 더 자세히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지금은 온도가 상승하면 증가하다.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증가하지 않는구나. 요 정도만. 동화물질의 전류 볼까요? 동화물질. 여러분, 동화작용에 의해서 생성된 물질. 근데 우리 동화작용 한번 배웠어요. 다음 강을 위해서 미리 이번 강에 짧게 좀 볼게요. 동화작용 하나 배웠는데 우리 어디서 배우셨죠? 또 어디서 배웠더라 하시면 질소고정작용할 때 있잖아요. 질소고정작용할 때 이렇게 생긴 애들과 이렇게 생긴 애들, 여기서 N, 식물이 질소를 먹기 위해서 얘네들이 식물이 흡수하면 단백질 형성한다. 질소를 구성 성분으로 하는. 그렇죠? 동화작용은 뭐예요?
동화. 저차원,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되는 거예요. 동화. 이런 작용의 산물이 동화 물질. 그러면 질소 동화 작용이라면 산물 동화 물질, 예, 또는 얘를 구성 성분으로 하는 단백질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반대는 뭘까요? 반대.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가는 거. 이거 다음 강하고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이화작용. 오히려 분해시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분해시켜버리는 거. 이화작용. 네. 자, 그러면 질소 동화 작용에 의해서 생성된 물질은 질소 동화 물질. 그쵸? 근데 여러분 공부하실 때 재배학에서 특별하게 질소 동화 작용, 뭐 이렇게 또는 질소, 뭐 동화 물질, 동화 작용의 결과 산물 이렇게 안 나온다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동화 작용, 동화 물질은요. 광합성, 탄소 동화 작용의 하나인 별거 아니에요. 얘는 지금 N을 고차원으로 만든 거잖아요. 탄소를 고차원으로 만드는. 탄소를 이용해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고분자의 물질을 만드는. 포도당, 녹말 다 탄수화물이에요. 저분자의 탄소를 이용해서 고분자의 탄수화물을 만드는 탄소 동화작용. 근데 식물은 광합성에 의해서 탄소 동화작용을 한대요. 즉 광합성은 탄소 동화작용의 한 종류예요. 한 종류. 오케이. 다시 얘기 돌아와서 재배학 공부하실 때 별다른 어떤 뭐가 없다. 동화작용이다. 아, 광합성 얘기하는구나. 동화작용의 결과 물질, 동화 물질이다. 아, 동화작용, 탄소 동화작용에서 만들어진 탄수화물이구나. 탄수화물의 한 종류 포도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별다른 게 없으면.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동화물질의 전류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동화물질이 움직인다고요. 자, 그러면 다시 별 표현이 없으면 동화작용, 아, 광합성이구나. 동화물질,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탄수화물 포도당이구나. 동화물질의 전류,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탄수화물 포도당, 즉 양분이 식물체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 이해되시죠? 네. 다시 돌아와서 여기 동화물질의 전류가 그거예요. 광합성에 의해 별 없잖아요. 뭐 질소 뭐 이런 표현 없잖아요.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탄수화물. 탄수화물의 종류 또 배울 거예요. 포도당, 녹말. 이런 양분 그냥. 결과적으로 양분, 식물의 양분. 얘네들이 작물체 내에서 이동하는 걸 동화물질의 전류라고 하는구나. 동화물질, 양분 이동하는 거. 자, 그러면 지금 다시 온도로 돌아와서. 온도가 상승하면 작물체 내에서 양분이 빠르게 이동하는구나. 그 내용이에요. 네. 오케이. 아, 온도가 이런 영향이 있구나. 사실 이 친구들 자체가 문제로 나오는 거는 뭐 각각의 내용이 다 또 흩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시면 됩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증가하지 않는구나. 온도가 상승하면 만들어진 양분이 빠르게 이동하는구나. 자, 온도가 상승하면 호흡도, 우리 사람도 똑같잖아요. 아주 더운 데 있으면 호흡량도 증가한다. 호흡은 뭐죠?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그쵸? 근데 식물에 있어서의 호흡은 이제 한 가지의 작용이 더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호흡량, 산소 소비와 이산화탄소의 발생, 이건 식물도 똑같아요. 산소의 소비량,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증가하는구나, 호흡량이. 보통 30도까지는 호흡량이 계속 증가하지만 점차 감소하다가 50도 정도 되면 호흡이 정지된대요. 네. 아, 온도가 작물에 이런 영향을 끼치는구나. 자, 지온이 상승하면 작물체 내의 온도도 있겠지만 지온도 중요하겠죠. 지온이 상승하면 양수분 흡수가 증가하는구나. 증산작용? 우리 지난 시간에 증산, 수동적 흡수 어쩌고 했잖아요. 그쵸? 수동적 흡수. 꼭 토양과 식물의 뿌리 말고도 식물체 내
조직 안에서의 압력 차이에 의해서 그걸 수동적 흡수라고 그랬어요. 물이 흡수되는 거. 증산이 활발한다. 뭐라고요? 그만큼 많이 물이 흡수된다. 같이 배웠던 거. 네. 온도가 상승하면 이게 뭐예요? 고온 지역일수록 네. 증산작용이 활발해지는구나. 네. 자, 온도는 작물에 주로 여기 나온 거 보면 광합성과 여기까지 광합성 관련 내용이라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호흡과 그다음에 증산과 이런데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겠구나. 그럼 우리 이거 배울 때 온도 다 다시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오케이. 넘어가고요. 이건 좀 봐두자고요. 정리. 온도와 광합성 그리고 호흡. 온도가 높아지면 광합성이 증가하는 것보다 호흡이 더 활발해진대요. 온도가 높아지면 아까 온도 높아지면 광합성도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느 시점 되면 더 이제 증가 안 하고.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광합성량이 증가하는 것보다 호흡량이 더 증가해진대요. 아까 제가 호흡량 뭐라고 말씀드렸죠?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거. 이게 호흡량. 반대는 뭐예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방출하는 거. 이게 광합성량. 호흡과 광합성은 반대예요, 반대. 다시.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량이, 광합성 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아시면 돼요. 아, 이산화탄소를 작물체가 들이마시고 산소를 발생시키는 양, 광합성량이구나.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이 량보다 호흡량, 반대가 되는 게 더 많대요. 그래서 오히려 순광합성량은 감소한다. 이 정도는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네. 최적 광합성 온도는 일반적으로 10에 35도로 보며 이거는 이제 어떤 자료마다 살짝씩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구나. 네. 35도까지는 온도가 상승할수록 광합성량도 증가하지만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상승해도 오히려 감소한다. 온도 대비, 상승하는 온도 대비 광합성량이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뚝 떨어진다기보단 동화물질의 전류, 네, 어떤 건지 아까 개념 잡았고요. 자, 증산작용, 요거 종종 문제 나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위에 했죠. 습도가 낮을수록 건조할수록 일조량이 많을수록 빛이 강할수록. 자,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거 여기까지는 다 맞춰요. 여기까지. 기공의 개폐가 잦을수록, 기공이 클수록, 밀도가 높을수록, 개수가 많을수록, 연면적이 증가할수록 증산은 활발하다. 요거는 네,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앞에는 다 맞춰요, 누구나. 아, 기공이 크고, 밀도가 좁고, 연면적이 크고, 그다음에 개폐를 잦게 할수록 증산이 활발하구나. 자, 변온 볼게요. 자, 이 친구는 나중에 원예 작물학에서 국화하면서 자세히 다룰 거예요. 온도는 내용 자체는 여러분 페이지 보시면 짧잖아요. 아, 요거만 공부하면 되는구나가 아니에요. 앞으로 다 나와요. 계속 광합성 할 때도 나오고. 자, 변온. 다른 거 아니에요, 변온. 뭐 DIF. 요 디퍼런스 할 때 그거예요. 주야간 온도 차이. 주간 온도 30도, 야간 온도 10도, 그럼 20도. 이게 변온이에요. 주야간 온도 차이. 온도의 일변화라고도 합니다. 이제 당연히 평균 온도의 차이고요. 네. 주야간 온도 차이는 작물의 발화, 개화, 결실 등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데 얘가 어떠냐에 따라서 생장을 촉진하기도 하고 저해하기도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 시설 재배 같은 경우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생육을 조절할 수 있다고요. 이 변온을 이용해서, 주야간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변온이 작으면 지금은 이것만 이해하자고요. 자, 변온이 작대요. 무슨 얘기죠? 변온이 뭐라고? 주야간 평균 온도의 차이. 변온이 작으면 다른 말로 야간 평균 온도가 어느 정도 높으면. 아니, 주간 온도가 이런데 야간 온도가 이래요. 그럼 변온이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간 온도가, 평균 온도가 이런데 야간 온도가 이래요. 그럼 변온이 작은 거잖아요. 야간 온도가 어느 정도 높으면 변온을 할 때는 어느 정도라고 나와요. 어느 정도 꼭. 무기성분 흡수와 동화물질 소모가 왕성해짐으로, 동화물질 아까 광합성에서 만들어낸
양분, 탄수화물이라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소모가 왕성해진대요. 왜요? 야간 온도가 높으면 왜? 아까 온도가 높으면 뭐 많이 한다고요? 호흡량이 증가한다. 아니, 야간 온도가 확 낮아요. 그러면 밤에 작물이 호흡을 적게 해요. 자, 아까 온도는 뭐라고요? 온도가 높으면 광합성량도 증가하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되고 호흡량도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온도가 높으면 호흡량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 그랬잖아요. 야간의 온도가 많이 높아요. 아니, 많이는 아니고 어느 정도 높아요. 당연히 주간 온도보단 낮겠지만 그러면 호흡량이 낮을 때보다 많아요. 밤에 숨 많이 쉰다고요. 자, 숨을 쉰다. 호흡량. 숨을 쉰다. 광합성이 만들어진 동화물질을 소모하는 과정이에요. 자, 광합성은 우리가 광합성, 동화물질, 탄수화물 이 친구를 생성하는 작용이고요. 만들어내는 호흡은 광합성이 만들어놓은 동화물질을 소모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소모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쨌든 양분의 입장에서 보면 소모당하는 거, 분해되는 거. 개념을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광합성은 만들어내는 거, 생성.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양분을. 호흡은 그걸 소모시키는 거, 분해하는 거. 그러면서 에너지를 발산시켜서 그 에너지로 각종 아까 어디 대사작용 있었던 것 같은데 체내의 모든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얘가 소모된다고 해서 저기 한 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다시 온도로 돌아와서 변온이 작으면 야간 온도가 어느 정도 높으면 밤에도 호흡을 하겠죠. 낮을 때보다 더 많이 하겠죠. 그럼 소모가 많아진다. 됐죠? 작물의 생장이 촉진된다. 아니 무기 성분을 흡수하고 아까 흡수도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저 증산도 많아지고 증산이 활발해지면 흡수도 많아진다. 네. 흡수도 많이 하고 온도가 변온이 작으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소모도 왕성하고 생장이 촉진된다. 그럼 여기 반대 나오네요. 동화물질의 축적. 밤의 기온이 과도하게 내려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변온이 크면 호흡량이 줄어들겠죠. 소모가 줄어드네요. 축적. 됐죠? 온도의 변화가 이렇구나. 변온. 지금은요, 변온. 주약은 온도 차이. 근데 낮 기온은 그냥 고정으로 우리 두고 주로 야간 온도의 조절을 얘기합니다. 야간 온도. 어느 정도 높으면, 어느 정도 낮으면. 어느 정도 낮으면, 호흡을 많이 못하니까, 소모가 줄어드니까 축적되고, 양분이 축적되고, 어느 정도 높으면 호흡을 많이 하니까 양분이 소모되고. 개념을 그렇게 잡으세요. 오케이? 자, 여러분, 이번 강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근데 좀 짧죠? 근데 여러분, 이번 강에 있었던 거 다 다음에 어떤 내용을 들어가려다 만 거예요. 들어가기까지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 한 거예요. 온도는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물론 혼행성 사실 우리가 막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제가 재배학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목표는 재배학 60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암기 막 하고 제가 이거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럼 암기를 막 하세요. 근데 나머지 문제들 이해를 하면 우리가 객관식을 딱 답을 고를 확률이 높아지는 것들 그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광합성은 뭐 생성이다, 호흡은 소모다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고 그다음에 삼투압도 어떤 개념을 잡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꼭 암기하는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면 기본 점수는 맞으시는데 그래서 하나라도 더 맞추시려면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난 강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앞으로도 다음 강도 그렇고 좀 몇 강에 걸쳐서 이어질 거예요. 소홀히 넘기지 마시고 네. 자, 다음 강부터 이제 광을 할 텐데 여기 또 광합성 나오고 뭐 명반응, 암반응 나오고 뭐 C3, C4 나오고 여기는 이해도 하면서 암기할 것도 많고 좀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지금 이번 강에서 짧게 배운 온도에 관한 내용이 계속 조금씩 다 껴있을 거예요. 이번 강의 한 내용
짧구나 그냥 넘기지 마시고 온도 개념, 그럼 온도가 광합성과 호흡, 증산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 놓으시고 더 깊은 내용을 앞으로 한 강 한 강 들어가면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조금 길어질 거예요, 여러분. 네, 광합성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